예, 5월 2일자 증권 찌라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전 세계 증시가 파란색을 기록했네요. 다우지수도 0.32% 빠졌고요. 나스닥도 0.62% 빠졌고요. 근데 특히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선에서 발표하는 바람에 쇼크가 왔죠. 그래서 니케이 25 지수가 마이너스 3.6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마이너스 1.27%, 프랑스도 마이너스 2.82%, 독일도 마이너스 2.73%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미국 내수시장의 감소와 엔화의 강세, 그리고 유럽은행들의 부실 등이 글로벌 수출이 낮아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도 약보합으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이요. 예, 거래소가 다시 한번 상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환한불이 들어왔다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법안을 반대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부산 쪽에서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5명이 당선되면서 거래소가 있는 부산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IPO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상황이라 지주회사 전환이 되면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래소 지분은 증권사들이 옛날에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골든브릿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상업증권과 대우증권이 합쳐졌기 때문에 각각 가지고 있던 지분이 자기 자산 대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상장될 경우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골든브릿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장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시림이 거래량 10만 주 미만이었죠. 2, 3만 주, 5만 주, 뭐, 이 정도로 거래되는 시림건설이, 시림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방문과 맞불려서 이란 건설 투자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뭐, 이런 엄청난 거래량을 나타내면서 일주일 만에 37% 급등을 했습니다. 시림은 아제르바이잔에서도 많은 프로젝트를 하는 등 아랍권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분의 절반 이상이 비유동 물량이라서 주가 다지기 이후에 한 번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절 연휴에 중국 관광객이 급증했다고 하죠. 작년에는 메르스 여파로 한국행 발길이 다 일본으로 많이 돌았었는데요. 올해는 일본 지진 여파로 해서 일본 갈 사람들도 전부 다 한국으로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 4월 29, 30 노동절 연휴 시작하기 전날까지 바로 직전에 이틀 동안의 매출이 작년 노동절 연휴 시작하는 1월 1일, 5월 1일, 2일 대비 50% 이상 급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는 50%, 많게는 2배 가까이 중국 관광객들의 매출이 백화점에서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면세점, 백화점, 유통업체, 숙박 관련 관광업체 등이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이번 달 말 전 세계 라이언즈 클럽인가요? 라이언즈 클럽 대회를 한국에서 하는데 뭐 중국에서 한 2만 뭐 이렇게 와서 한 3만 명 이상이 한국에 집결을 한다고 합니다. 3만 5천 명인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지금 서울에 있는 호텔이 벌써 동이 났고요. 지금 이 기세를 이어서 6월 달까지는 계속 관광업종과 그 백화점 같은 유통업체들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5월에 연휴가 많죠. 특별한 날도 많고요. 5월 6일에 임시공휴일 지정되면서 4일 정도의 연휴가 생겼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5월 4일 자체도 자체 휴가, 단기 방학이라는 명목하에 단기 휴가가 지어져 가지고요. 더 길게 연휴를 지키는 학교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월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날들이 많이 있고 돈이 지출할 때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증시에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지출을 많이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증시는 5월달에는 좀 소외될 것 같고요. 기관이 주가 되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